민희는 12살 소년으로 어머니와 함께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경기도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희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민희의 아버지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근처의 경기도 섬유 공장에서 일했지만 눈물겨운 낮은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희는 근면하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너무나 가난한 생활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을의 여러 집으로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소를 돌보거나 채소를 줍거나 외양간을 청소하는 등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민희는 자신의 힘든 처지에 대해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어머니가 짊어진 모든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고 돈은 언제나 부족했으며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힘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처럼 충분한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희도 배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은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의 일을 도왔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민희의 눈에 이 마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들판, 반짝이는 강물, 평화로운 저녁놀,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민희와 친구들은 강가에서 함께 뛰어놀았고 값비싼 장난감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 민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을 외곽 숲길을 지나가다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고 흐느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무 아래에 버려진 대나무 바구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희가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몸은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민희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마치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숲속에 버려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숲은 외지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버려진 소녀 하나는 민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름날 햇빛이 나무 잎 사이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해서 아이에게 하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매일매일 민희와 어머니는 하나를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말은 잘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의 침묵 속에 있는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한 후 민희는 끊임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하나의 삶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가 자신의 가난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상 이런 모호함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희가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하나의 외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희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 외곽에 있는 큰 저택에 사는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남편과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부유했지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외출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유일한 사실은 냉정하고 무관심하며 엄격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민희는 할머니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매우 강력하고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민희는 하나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할머니의 저택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하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왜 숲속에 버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민희는 할머니를 만날 때 드릴 작은 선물로 약간의 빵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조금 불안했지만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 후 민희는 할머니의 저택으로 향하는 마을길을 걸어갔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민희는 자신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저택은 높고 튼튼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커다란 철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오솔길이 저택 안쪽에 푸른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 화려한 꽃들, 그리고 정교한 조각상들이 저택 주변을 화려하고 귀족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차갑고 고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희는 문 앞에서 멈춰섰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 일을 꼭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는 하나를 불안정한 상태에 남겨둘 수 없었고 하나의 과거를 침묵 속에 남겨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턱을 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든 가정부가 안에서 나와 민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꼬마야, 무슨 일로 왔니? 민희는 주춤했습니다. 저는 민희라고 해요. 마을에 사는 박씨 할머니 아들이에요.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서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정부는 민희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안에서 기다려라. 할머니께 전하마. 민희는 넓은 정원으로 들어섰고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든 여성이었고 얼굴은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희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마치 이 아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듯했습니다. 네가 민희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는 하나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저희는 아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할머니께서 아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민희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하나를 구한 아이로구나?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하나와 관련된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나는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민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만약 할머니께서 하나에 대해 아신다면 왜 아이를 숲속에 버려두신 거죠? 왜 아이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아이가 그렇게 고통받게 하셨나요? 할머니는 민희를 잠시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마치 생각들을 정리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가족과 하나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예언과 같았고 앞으로 민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족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민희는 진실이 이토록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지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주의 깊게 들었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이야기가 단지 할머니의 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수년 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딸 이름은 란이었단다.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아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비극적이었지. 나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단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탐욕스럽고 악한 사람이었고 난이 하나를 임신하자 도망가 버렸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듯했습니다. 민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남자의 배신을 견딜 수 없었어. 그녀는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는 돈과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내 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 나는 그저 돈을 많이 주면 딸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나는 내 딸을 버린 것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희는 할머니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난이 내게 전화를 걸어 임신 중이고 내 집에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지.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내 딸은 교통사고로 이미 죽은 뒤였어. 나와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어. 민희는 멍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민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실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 내 손녀지만 나는 그녀를 지킬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내 과거를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녀를 떠나게 했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이는 이미 숲속에 버려진 후였지. 할머니가 말을 멈추고 눈을 붉혔습니다. 후회하지만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 같구나. 민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니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견뎌왔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습니다. 민희는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한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민희는 자신이 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고 할머니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희가 구한 아이, 하나는 단순한 숲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할머니의 손녀였고 할머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잊으려고 했던 가족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민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후회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어요. 하나는 할머니의 일부예요. 할머니는 하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혼자 두지 않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민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상할 수 있을까, 민아? 하나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을까? 내가 너무나 오래전에 버린 아이인데. 민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가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하나 또한 영원한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고 할머니에게도 하나가 필요합니다. 둘은 인생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엄마가 되어주세요. 하나는 할머니가 필요하고 할머니 또한 아이를 돌보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기쁜 미소가 아니라 너무 늦었지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미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 덕분에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더 이상 하나를 혼자 두지 않겠어.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희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확고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데려올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키울 것을 약속해.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맙다. 민희는 일어서서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할머니가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외로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할머니 또한 후회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민희와 할머니는 함께 하나의 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할머니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에게 끈기 있게 하나하나 가족에 대한 것, 과거에 대한 것, 그리고 왜 할머니가 아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줄 수 없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다만 모든 것이 변했고 이제는 하나가 다시는 혼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점차 하나는 할머니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때로는 거리감을 보이는 듯했지만 하나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더 이상 하나를 돌보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할머니도 하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할머니는 하나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잊고 있었던 손녀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밤에는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한 엄마라고 느끼지 않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희는 그 변화를 보고 할머니와 하나가 삶의 지지대를 찾은 것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결심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민희와 가족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희 어머니도 할머니와 하나가 함께하게 된 것에 기뻐했고 온 가족이 하나를 함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희와 하나는 함께 밖으로 나가 놀고 할머니의 집안일을 함께 도우며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숲에서 버려진 채 외롭게 혼자 살던 아이가 아닌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을 찾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또한 외롭고 부유한 사람이 아닌 삶의 기쁨을 찾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민희는 어머니와 하나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그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나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희가 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할머니와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훨씬 더 건강해졌고 할머니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함께 앉아서 미래에 대해 함께할 좋은 일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민희는 할머니와 하나를 바라보며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랑과 유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두 가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희생과 사랑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과 인내심이 있다면 모든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희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민아. 내 덕분에 이 가족이 제자리를 찾았어. 우리는 네 덕분에 희망과 삶을 다시 얻었어. 너는 하나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또한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할머니께서 하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저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하나, 그리고 미니는 함께 사랑과 유대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났고 그들은 더 이상 어두운 과거가 되풀이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와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고 매일매일 하나는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립된 채 살지 않았고 모든 것은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으로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진정한 할머니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와 하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할머니와 공유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소박한 이야기, 꿈들은 이제 매일 할머니에게 소중하게 들려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나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하나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때로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야기들이 때로는 슬펐지만 하나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어느 아침 할머니는 넓은 정원 벤치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달려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슬프세요? 할머니가 가끔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요. 할머니는 하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것은 아니다, 하나야. 가끔 과거를 생각할 뿐이야. 네 엄마를 생각하고 내가 잘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저 오늘과 너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이야. 하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아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저 지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하나의 단순한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를 꼭 끌어안으며 아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딸과 손녀의 삶의 많은 부분을 놓쳤지만 하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에게는 낡은 원피스 한 벌밖에 없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작은 두 손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서둘러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 하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나는 커다란 눈으로 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미니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일 뿐이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따뜻한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외투로 하나를 감싸 안고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니에게 집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야 했고 동시에 낯선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하나를 이런 상황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니가 하나를 안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니가 낯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놀라 물었습니다. 미나, 그 아이는 어디서 데려온 것이냐? 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니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고 아들의 얼굴을 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니? 숲에서요. 엄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 버려져 있었어요.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바라보고 미니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듯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추가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아이에게 베푼 따뜻한 손길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버려진 채로 둘 수는 없지. 하지만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위험할 수도 있어. 미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엄마, 더 이상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어머니는 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가족에게는 너무나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이를 돌보자.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확신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돈이 많지 않아, 미나. 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미니는 하나와 할머니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자주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하나가 많은 변화를 겪었고 모든 것이 더욱 좋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집과 진정한 가정을 찾았고 할머니 또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니는 할머니와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에 앉아 삶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니는 자부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가 이제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행복한 눈으로 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미나. 네 덕분에 사랑과 보살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하나가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눈을 반짝이며 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거죠? 미니는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밝은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과 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와 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함께 사랑으로 가득 찬 새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가족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그들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평화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할머니, 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와 사랑,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으로 그들을 몰아세워도 마침내 그들은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 버려진 아이에서 사랑받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냉정했던 할머니에서 헌신적인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니는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이 가족의 회복과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하나의 변화는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더라도 사랑과 인내심이 있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믿음과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가정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